자, 163페이지 내신 만점 한번 보자. 1번은 5,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은 염화나트륨하고 물의 전기분해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가와 나에서 각 화합물을 분해해서 성분 원소가 얻어진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학 결합의 성질은, 그러니까 전기분해를 통해서 성분 물질로 분해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둘 다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고, 특히나 뭐에 따른?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화학 결합에는 뭐가? 전자가 관여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2, 3, 그 다음에 5번은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옳은 것은 일단 그렇죠.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인 A하고 C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A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틀렸고, D하고 E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D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서 C와 같아지고, E는 요 옆에 있는 아르곤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1, 7번에 4,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5, 11에 4, 12에 5, 13에 2, 14는 4, 15에 5, 16에 2, 17에 4, 18에 5, 19에 3, 그 다음에 20번은 보면은 X를 구성을 하는, 지금 X는 지금 보면은 온도가 낮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특정 온도부터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바로 이 물질의 뭐에 해당이 된다? 녹는 점에 해당이 되고, 녹아서 용융 상태가 돼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는 2, 3주기의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고체 X니까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를 구성하는 두 이온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니까 여기는 2, 3주기 원소니까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원소의 이온 결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따라서 X를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원소가 각각 어떤 주기에 속하는가?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원소에 해당이 된다 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결국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뭐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결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2주기의 비활성 기체인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은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원소여야 되겠죠. 그죠? 자, 질문. 저 그 13번하고 그 16, 자, 13번. 그림은 두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결합력은 누가 더 커요? 지금 보면은 Na, X의 결합력이
NA, Y보다 커요. 따라서 일단은 둘 다 1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같은데 결합 길이가 누가 더 짧습니까? NaX가 더 짧아요. 그래서 결합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둘 다 X하고 Y하고 1가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데 이온 반지름이 누가 더 크다? 이온 반지름은 Y가 더 큰 상태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큽니까? Y가 X보다 더 커야 되겠죠. 전자 껍질 수가 더 큰 거니까. 그 다음에 녹는 점은 NaX가 NaY보다 더 높다. 이게 맞죠? NaX는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 없고 액체 상태에서만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16번 표는 세 가지 물질의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NaF, NaBr, MgO 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이온 결합력을 결정하는 식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K, R 제곱분의 Q1, Q2로 결합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전하량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합력은 수치값으로 녹는 점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 둘 다 1가인데 얘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만 2가니까 이 중에서 끓는 점이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가가 뭐라고 봐야 돼요? MgO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같은 두 이온 결정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누가 더 작아요? 플로린이 브롬보다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더 짧으면 어떻게 돼요? 결합력이 더 크니까. 따라서 얘가 NaF, 그 다음에 가가 NaBr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따라서 가는 NaF다. 틀렸고, 이온 결합력이 가장 큰 물질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다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 가와 나의 녹는 점의 차이는 이온의 전하량이 아니라 이거는 이온의 전하량은 서로 같고 결국에는 이온 반지름에 따른 뭐예요? 결합 길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17번. 표는 네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같은 NA하고 결합한 NAA하고 NAB를 보면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음이온의 반지름에 따라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누가 더 커요? B가 A보다 더 커요. 따라서 원자 번호는 둘 다 어차피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둘 다 1가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더 커야 돼요. 원자 번호는. 자, 그 다음에 CO하고 DO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산소는 2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둘 다 2가 양이온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이온의 길이가 얘가 더 길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일 수는 없고 같은 조교여야 되니까 반지름이 더 큰 게 원자 번호가 더 크다. 따라서 원자 번호는 누구 더 큽니까? D가 C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C와 D의 전하량은 그렇죠. 둘 다 2가 양이온이잖아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2배다. NaA와 NaB의 녹는 점을 비교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맞죠? 이거는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네 둘도 마찬가지예요. 녹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1번은 3, 2번에 4, 3번에 2, 4번은 3번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2번하고 4번. 자, 보자. 2번, 4번. 자, 2번하고 4번 봅시다.
그림은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녹는점을 나타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산화칼슘하고 산화스트론튬은 둘 다 이가 이가 결합인데 이온 사이의 거리가 산화스트론튬이 더 크니까 녹는점은 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NaF는 산화칼슘하고 거의 이온 간의 거리는 차이가 없는데 전하량이 절반이죠. 1가 1가에 해당이 되고 얘는 2가 2가의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NaF보다는 CaO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그럼 이온의 전하량은 둘이 똑같단 말이에요. 2가 2가란 말이죠. 그죠? 스트론튬도 2족 원소니까. 가에서 산화칼슘이 산화스트론튬보다 녹는 점이 높은 까닭은 산화칼슘이 산화스트론튬보다 이온 사이 거리가 그렇죠. 짧죠. 가가 나보다 녹는 점이 높은 주된 까닭은 결국에 전하량의 차이예요. 네. 실제로 전하량의 영향력이 이온 간 거리 영향력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트륨 이온하고 X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표는 NaX와 NaY가 가장 안정한 상태일 때 각 물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더니만 지금 NaX가 NaY보다 이온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Y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러면 NaX에서 X는 230, 당연히죠. 이건 이온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트륨 이온과 X 이온의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X는 여기잖아요. 가운데 요 결합끼리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3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X는 236보다는 작아야죠. 가에서 나트륨과 X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가는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는 인력과 반발력의 평형 이거보다 멀어지면 뭐가 우세? 인력이 우세. 이거보다 짧아지면 뭐가 우세? 반발력이 우세. 그러니까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는 틀렸죠. 1기압에서 녹는 점은 NaX가 NaY보다 그렇죠. 둘이 전하량 똑같은데 이온 사이 거리 짧으니까 녹는 점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자, 177페이지 내신 만점 풀이해봅시다. 1번은 3, 그 다음에 2번은 A하고 B, 3번은 3, 4번에 1, 그 다음에 5번은 자 보면은 시안화 수소 HCN이 생성되기 전 각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소와 탄소 사이와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각각 몇 개의 공유주소상 여기서 뭐 보면은 몇 개예요? 하나.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한 개, 여기서는 세 개. 자, 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각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이 1과 같이 나타나는 까닭을 각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를 언급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면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서 결국에는 무슨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옥텟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에 만들어서 안정화된다란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나타난 까닭은 원자의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로? 0족. 그러니까 18족이죠. 과 같은 상태로 더 정확하게는 같은 주기에 같은 주기에 18족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이걸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옥텟 상태. 그죠? 안정화 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1주기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로 만드는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둘 다 2주기 원소니까 몇 개로 만들어야 돼요? 8개. 8개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6번은 3, 7번이 2, 8번이 1, 9번이 2, 10번에 3, 11에 5,
12에 1, 13에 3, 14는 2, 15에 3, 16에 1, 17에 2, 18에 5번입니다. 자, 질문. 저그 7번하고 8번 7, 8? 없어 이제? 7, 8? 다 불러. 7번, 8번. 17번하고 18번 자, 7번은 수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공유결합에서나 이온결합이나 똑같아요. 여기가 결합 길이, 이게 결합력이에요.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얼마가 돼요? 37이 아니라 74죠. 그냥 결합 길이니까.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수소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로 만드는 데는 얼마가 필요해요? 예, 436만큼의 킬로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아요. 이거는 결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합을 떼어낼 때는 이만큼을 어떻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수소 결합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74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보다 작으면 뭐가 우세? 반발력이 우세. 크면은 인력이 우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표는 이주기 원소 A부터 C의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의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주기 원소인데 같은 주기인데 원자 반지름이 A, B, C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누가 제일 큰 겁니까? A가 제일 큰 거죠. 그죠? 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는 C,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 A가 제일 클 거란 말이에요. 자,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1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합 길이하고 결합 에너지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예, 반비례 관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비금속이란 말이죠. 그렇죠? 비금속이니까 이주기 비금속 원소는 누구부터 봐야 돼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1로 갈수록 이렇게 커져요. 근데 결합 길이는 질소는 3중 결합하고 산소는 2중 결합하고 플로르는 단일 결합을 하다 보니까 결합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결합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결합력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합 길이가 크면 결합 에너지가 결국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 수는 누가 제일 커야 돼요? 원자 번호가 제일 큰 A,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C에 해당이 되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의 수는 그러면은 이거는 공유 이주기 원소가 이렇게 이원자 분자를 만든다는 소리는 이렇게 세 종류란 말이에요.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얘가 N2, 그 다음 얘가 O2, 얘가 F2.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맞을 거고,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3중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에 해당이 되죠. 3중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B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다중 결합이 있는 분자는 요 두 개죠. 그죠? 네, B하고 C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자, 이거 17번. 물질 X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예요.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X의 상태에 따라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했더니만 고체 상태에서는 안 켜졌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불이 켜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이라고 봐야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X의 불꽃 반응색을 확인했더니 무슨 색이 나왔대요? 보라색이 나왔대요. 뭐 불꽃 반응색의 보라색이면 뭘 포함하고 있다? 칼륨을 포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나트륨도 아니고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진다. 디귿만 맞게 되는 거죠. 그죠? 다음 18번. 자, 여기서 일단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얘는 뭐예요? 금속. 고체는 없고 액체만 있으면 이온.
둘 다 없으면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데, 근데 이거랑 둘 다 공유결합 물질인데 녹는 점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돼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분자 결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었는데,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한 분자 결정이다. B에는 자유전자 있죠. A와 D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성된 일단은 공유결합 물질인 건 맞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C는 이온 사이에 정전기 인력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맞죠. 그렇죠? 전기 전도성을 보고 물질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 자, 1번은 3, 2번에 5, 3번에 2, 4번에 3번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저 2번하고 4번. 자, 보자. 표는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 A2, B2, C2, D2 이 원자 분자를 구성하는 2, 3주기 원소 A부터 D에서 원자 반지름하고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보통 2, 3주기에서 기체로 존재하면 N2, O2, F2, 그 다음에 여기서 Cl2 이렇게 네 가지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이원자 분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요렇게 될 거고, 요거보단 누가 커요?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는 여기서 누구라고 봐야 돼요?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는 F2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이게 플로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도 단일 결합이고 얘도 단일 결합이에요. 그럼 얘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Cl.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얘가 질소, 얘가 산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따라서 공유 전자쌍수는 3중 결합, 2중 결합 이렇게 되겠죠. A2가 B2보다 크다. A부터 D 중 이원자 분자를 이룰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자는 2주기 원소가 네온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 맞죠? 이것도 A 한 개가 D하고 결합할 때는, 그럼 질소는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는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붙을 수 있죠. 따라서 총 몇 개랑 단일 결합을 만들어요? 3개. 따라서 공유 전자쌍은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표는 물질 A부터 C의 성질을 조사를 했대요. A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어요. 이건 금속 결합 물질. B는 이온 결합 물질. 얘는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죠? 자, A는 금속 결합 물질. 맞아요. C는 분자로 되어 있다.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 그러니까 보통 흑자색이면 어두운 보라색이니까 아이오딘 같아요. 자, 액체 상태에 A와 B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양이온이 모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금속 결합은 뭐하고 뭐의 결합이에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니까, 액체 상태에 A와 B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모두 양이온, 근데 금속에서는 이온이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가?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속에서는 이온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온이 있기는 하나 이온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양이온이 자유전자만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중단원 마무리 다 맞춰보자. 1번은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2,
5번에 5, 6번에 5, 7번에 3,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4, 11에 1, 12에 2, 다음 13번. 자, KX가 생성될 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KF하고 KCl, 이거는 칼륨은 똑같은데 플로린보다 염소가 뭐가 더 커요?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보면은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길어져야 되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따라서 R0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야죠. 그죠? 증가한다. 그 이유는 염화이온의 반지름이 플로린 이온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은 KCl 대신 MgO를 형성을 하면은 이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쵸? 커지는데 지금 보면은 칼륨하고 칼륨은 몇 주기예요? 4주기예요. 마그네슘은 3주기예요. 그죠? 염소 2주기고 산소는 몇 주기입니까? 염소는 3주기고 산소는 2주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둘의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큽니까? 네, 칼륨이 크고 산소하고 염화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커요? 염화이온이 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온의 전하량도 각각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고 결합 길이도 짧아져서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화합물 WXY와 ZYW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WXY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단일 결합이니까 얘는 플로린, X는 지금 몇 개 결합해서 공유 결합 하나, 2개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을 3개 갖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는 걸 봐서는 질소. 그다음 얘는 공유 전자쌍 2개를 빼면 원래 몇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었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으니까 누구예요? 산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리튬 이온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YW-인데 이거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전자를 얻어서 옥텟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결합 하나로 얘는 옥텟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옥텟이 됐고 하나는 뭐가 됐어요? 받아서. 그러니까 F 그 다음에는 O에다가 뭘 받은 거예요? 산소를 하나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가 왜 그러냐면은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 단일 결합하고 전자 하나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산소가 단일 결합을 걸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받아서 FO- 예,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두 화합물 중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ZYW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와, 그럼 여기서 Y가 산소예요. 그죠? Y가 산소고 W가 누구예요? 플로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Y와 Z로 이루어진 산소하고 리튬으로 이루어진 안정화 화합물. 그러면 리튬은 1가 양이온이고 산소는 2가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Li2O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거는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되겠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네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어요.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이온 녹는 점이 가장 높을 거는 일단은 전하량이 결합 길이보다는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 둘이 얘네보다는 더 결합력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리가 더 짧은 MgO가 더 크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온의 전하량이 크고 결합 길이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결합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그림은 몇 가지 결정 모형을 나타난 거래요. 가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정, 원자 결정, 그 다음에 나는 금속 결정, 그 다음에 다는 분자 결정, 그 다음에 라는 이온 결정.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각 입자들이 이루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정은 당연히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얘는 금속 결합. 분자도 공유 결합. 얘는 이온 결합. 이렇게 되겠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에 있는 결정을 고르고 그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요거죠. 바로 금속 결정만 해당이 되고요. 그 까닭은 자유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서 녹는 점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정은 뭐예요? 요거 분자 결정에 해당이 돼요. 네, 분자 결정은 원자 간 공유 결합력은 강하나 분자 간 결합력은 어떻다? 약하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알겠죠? 자, 질문. 저 7번하고 12번. 자, 7번. 그린 가와 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수소보다는 염소가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결합 길이도 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염소고 이건 수소예요. 결합 에너지는 수소가 염소보다 당연히 크죠. 결합 길이는 당연히 짧죠. 그러면은 이거는 동일 원자, 이 원자 분자의 결합 길이의 절반이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74의 절반, 199의 절반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 그림은 두 가지 결정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뭐예요? 이온 결정.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나는 이온 결정에 해당이, 아니죠, 금속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A는 고체 상태에 없고 액체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얘는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B는 둘 다 있어요. 금속. 얘는 둘 다 없는데 녹는 점이 이렇게 낮아요. 따라서 원자 결정은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분자 결정.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A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온이니까 가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B는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열 전도성이 더 크다. 예, 맞아요.
C는 고체 상태에서 공유 결정으로 존재한다. 공유가 아니라 분자 결정이에요. 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공유 결정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공유 결정이 가장 녹는 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네.